우리 첫 번째 참가자부터 모시도록 할까요? 네. 네, 컨텐츠 발표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분 왠지 이름에서 기적을 이루었을 것 같은 분입니다. 네, 바로 1조 발표자. 박모세 네, 멘티님이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평범함으로써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박모세 네. 멘티님이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네. 종류는 이제 카드 뉴스고 네. 발표 제목은 일본과 중국이 짓밟은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과 중국이 짓밟은 한국 고대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상생방송 서포터즈 4기의 1조 박모세라고 합니다. 발표를 위해서 따로 설명을 듣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밤에 씩씩거리면서 이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네, 전달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그 어디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백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백두 마을은 용맹한 정신과 뛰어난 능력으로 세상 모두가 놀랄 만한 위대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의 아름다운 풍습과 정신문화를 전수받은 마을들은 대대손손 살았는데 긴 시간이 흘러 위대한 마을 사람들의 후손들은 다른 땅으로 옮겨 다니며 또 다른 4개의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을들도 역시 무척이나 대단한 마을이란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또 긴 시간이 흐르고 한 마을 사람들은 백두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고야 말았습니다. 그 저주는 바로 기억을 잃게 만드는 저주였습니다. 결국 기억을 잃어버린 위대한 마을의 사람들은 과거의 찬란함을 잊은 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으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거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거의 위대한 마을의 사람들의 후손이라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정작 위대한 마을 사람들은 기억을 잃어 그들을 위대하다며 칭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동화를 들으시고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저는 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빗대어진 동화입니다. 그것도 저주를 받아 기억을 잃은 위대한 마을은 바로 우리나라의 근원국이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대한민국의 근원국이 되는 홍산 문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홍산 문명이 우리나라의 근원국이 된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4대 문명보다도 빠른 홍산 문명의 유적과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유적의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유사한 형태의 유적으로는 천원지방, 옥문화, 고물 숭상했다는 점 등등이 있습니다. 이 문명은 인류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의 종주국이라는 의의를 가지며 그 어떤 문명보다도 위대한 문명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9천년 동안 이어진 한국사의 흐름을 아시나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조선 등등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 환국, 배달, 조선이 있습니다. 3301년 동안 7분의 환인이 다스렸던 환국, 1565년 동안 18분의 환웅천황이 통치한 배달국은 각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신흥무관학교 등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로 많이들 알고 계실 2096년의 역사를 지닌 단군 조선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이 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근원국입니다. 그리고 홍산 문명의 뿌리인 환국은 4대 문명의 근원으로 동서인류 문명의 뿌리입니다. 그러한 환국의 정통성을 계승하여 12환국 중 한민족은 백두산으로 이동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배달국이고 이후에 고조선입니다. 생소한 역사를 듣게 되면서 적지 않은 놀라움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 가지 되짚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는가? 입니다. 만약 알고 있으시다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모르고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왜 모르는가? 여기에는 동화 속 저주를 건 마을, 바로 일본과 중국의 만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일본과 중국의 만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시기에 일왕은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고 조선의 역사 뿌리를 잘라내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조선사 편수회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일제가 한국 역사를 일본의 통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찬하기 위해서 설치한 한국사 연구기관입니다. 그 뒤로 일본은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실행했으며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긴 사서 20여만 권을 압수하여 불태웠습니다. 이것만 해도 화가 잔뜩 나는데 조선사 편수의 일원인 이나마시류는 삼국유사에 적힌 석유환국이라는 문장을 석유환인으로 조작을 합니다. 석유환국은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는
환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장인데 석유환인으로 조작하여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라며 환국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환웅도 단군도 모두 신화 속 인물사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웅녀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인 단군이라는 배경인 단군 신화로 알려진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그저 신화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환국, 배달국, 조선이라는 7천년의 역사는 신빙성이 없는 신화로 전락되었고 우리는 그 7천년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작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작하고 훔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1985년 중국 문화부장 주무츠는 당 최고 지도회의에서 홍산 문명은 한국의 것이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된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홍산 문화를 세계 고고학계에 밝혀야 한다. 중국 문화는 복합 문화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세계 사학계의 새로운 전략으로 임해야 함을 선언한다. 라고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으로는 홍산 문명은 한국의 것이라는 사실과 중국도 그것을 알고 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홍산 문화를 세계 고고학계의 자기네의 나라 역사라고 밝히자는 생각을 하고 실천까지 해버립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주장하며 내세우는 것은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중국 지역에서의 역사는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북공정은 세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홍산 문화가 중화민족의 기원을 이루는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탐험공정을 완료하고 중국은 2016년부터 중국의 1만 년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선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중국의 거짓 선전에는 랴오닝성에 있는 박물관에서 개최된 전시회가 있고 그 전시회는 홍산 문화가 중국의 기원이 되는 문명이라 잔뜩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시청각 컨텐츠를 활용한 선전 활동도 하고 있는데 홍산 문명을 소유하려는 시도와 유튜브를 포함한 SNS에서도 김치가 파오차이를 변형되어 만들어진 음식이라 선전을 한 행동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을 이용한 중국 문화 전파 활동이 있겠습니다. 한 드라마에서는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PPL을 받는데 중국 기업의 비빔밥 제품을 받아서 중국 요리로 비빔밥을 만드는 장면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본을 이용해서 한국 문화를 잠식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중국은 2002년부터 치밀하고도 무섭게 역사 왜곡 공정을 실행했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방금 말씀드린 선전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과 중국은 왜 우리나라의 역사를 빼앗으려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 명예장관으로 있으셨던 이홍범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권력을 배양, 성장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다. 그것은 역사 권력이고 문화 권력이다. 이홍범 박사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일본과 중국이 역사를 조작함으로써 세계의 패권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동화를 아직 기억하시나요? 일본과 중국이 짓밟은 한국 고대사라는 주제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누가 봐도 제가 만든 그런 동화인데요. 위대한 마을 사람들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용맹한 정신과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을 알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동화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기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이 짓밟은 한국 고대사라는 주제로 발표한 사기 박모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내용을 넣을 수가 있죠?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부끄러워지려고 하는데. 네, 우리 박모세 멘티님 혹시 준비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 직접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제 정독을 하면서 심각성을 계속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화가 나가지고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내용을 알려주면서 같이 비분 관계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사라진 역사를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잊지 못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소리는 이렇게- 많이 안 나지만. 네, 많이들 디주희님, 박주현님, 윤채원님, 안성현님, 홍문주님 최고예요. 정말 다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리 박모세님도 엄청 힘이 많이 날 것 같네요. 예전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의 역사 왜곡 관련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갈까요?